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방대한 조사 10,000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 능력과 생활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장표로는 여가 및 사회활동이 현재 삶에서 중요한데 그중에 취미 여가 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은 향상되고 있고 생활환경은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핵심으로 뽑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에 대해서 휴식 활동을 한다. 휴식 활동은 산책, 음악 감상, 기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53% 됐고요. 취미 오락 활동을 한다가 50%, 그리고 사회 및 기타 활동을 한다 44%, 스포츠 참여 활동 8%, 문화예술 참여 활동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참여 활동과 문화 참여 활동이라는 것이 실은 시니어에게 주어진 시간들, 필수 시간, 의무 시간을 빼고요. 의무 시간은 일이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여가 시간에서 차별적인 요소는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는데 스포츠 참여를 하느냐, 문화예술을 하느냐, 사회봉사를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참여 활동을 보면은 85세 이상에서는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65세에서 69세인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약 6%로 이전의 노인들에 비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 비중도 65세에서 69세가 한 10% 정도가 돼서 85세 이상의 2%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시니어가 돼서 보내는 삶의 그 여가 시간의 질, 차원은 더욱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가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 드시면은 경로당 그리고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당이 28%, 노인복지관이 10%, 또 기타 복지관이 6%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이용하느냐에 대한 질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당연히 친목 그 동물을 빼고요. 식사비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시설의 식사, 특히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면서 굉장히 비용을 꽉 차서 좋은 식자재로 그 식단도 잘 짜는 그런 곳이 바로 경로당 그 노인복지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경로당은 시니어들이 모여서 쌀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 끼를 해 드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점심에 모이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울리시는데 식사가 주는 의미가 크죠. 시니어들인 경우에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침이나 저녁은 간단하게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과일이라든지 요새 몸에 좋은 주스라든지 아니면 저녁에는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떡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때우지만 한 끼 정도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한 끼를 제대로 공급받고 영양소 밸런스를 맞춘 곳이 바로 노인복지관이 되고요. 또 작게는 이웃 주민들과 같이 모이는 경로당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잡힌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나이를 보시면요. 나이대는 여전히 그 경로당인 경우에는 고연령자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60세 정도는 얼굴 또그 65세 정도는 이렇게 명함을 내밀기도 어렵죠. 굉장히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70세 이상이 이렇게 모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해서 12% 정도가 참여해봤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월 한 9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한 3% 정도가 월 6시간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은 문체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느낄 때 삶의 질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움직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시간을 써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도 어울린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경험이 되면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스스로의 사람의 나의 존재에 대한 것, 남을 도와줄 때 주는 희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 삶의 스테이지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요. 그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하는 이런 세 단계 반복이라고 볼 정도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때야 당연히 책 보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을 만나거나 콘텐츠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교육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하는 교육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니어들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평생 교육이나 자원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취미 및 여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38%, 그리고 경제활동 25%, 그리고 친목활동 19%, 종교활동 14%, 근데 자원봉사활동도 2% 정도, 주로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부터 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봉사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도 커지시고 또 촘촘해지시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정말 멋있게 사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액티브 시니어들을 보면요. 자녀와 함께 물론 봉사 점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봉사활동 전체를 찾는데 이것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편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쪽에 화이트 칼라나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습관을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던법인 시니어 라이프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매주 어떤 학업을 같이 공부하고 그 교류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우리나라에는 지혜로운 학교라고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강사가 돼서 교육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신 어르신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학습 활동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약한 것 같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이익과 맞는 특히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자 모임 동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에만 모여서 같이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같은 가치나 취미를 가지고 모여서 학습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보화 실태에 대해서 보면요. 스마트폰 보유가 56%입니다. 물론 조사 시점이 작년 2020년 3월에서 11월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더 높아졌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이 데이터가 만 명을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데이터마다 조금씩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쓰인 데이터가 굉장히 그나마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정보화기기 사용하는 율을 보면 그 65에서 69세는 82%, 85세 이상은 10%. 이거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라는 느낌이 있는 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제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겠다고 5년 전인가 그 교육을 이렇게 자청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시니어들은 뭐 그때 당시에도 거의 80만 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은 단지 통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보면 문자 받기가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만약 80세에서 56%로 한다면 40, 40 네, 4% 정도는 아예 못 하신다는 거죠. 보내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보 검색, 뭐 동영상 촬영도 그렇고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이런 게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URL을 보내주고 클릭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또 밴드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능이 향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맞춤형 한 가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수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보여주기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일 때는 뭐 이론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니어들이 보기에 실제로 하품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75세에서 79세에 문자 받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략 10분 중 3분이나 되신다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자료처럼
그 어르신들 중에는 무학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약 11%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연령일수록 이러한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고 다만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에는 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을 굉장히 빠듯하고 힘드신 분들일수록 이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실생활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김미경 TV에서 이런 디지털 전도사들을 양성을 해서 여성 인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요. 다만 그 교육의 제공은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의 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부터 사진 찍기라든지 동영상 보기라든지 뭐 이런 손자녀와 화상 통화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로 접목해서 교육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서 어렵다라고 74%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교통수단 예매라든지 키오스크 통한 식당 주문, ATM 기기 이용, 카드 전용 상품 이용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니어들도 요새 잘해. 물론 한번 해보시고 겪으신 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쪽의 역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수단 예매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클릭해서 끝내는 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은 당신에게 먼 그런 것들로 통해서 불편을 경험한 그런 경험률들도 여전히 물론 작년 자료지만 존재함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정보 제공이나 기기에 있어서도 눈높이에 맞춘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에 대해서 현재 주거에 만족한다가 76%입니다. 자가율도 거의 뭐 77%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률과 굉장히 그 상이합니다. 물론 최저 주거 기준에 사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할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 즉 76%를 빼면 나머지 분들이 약간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경우 약 한 2, 30% 되겠죠. 그런 분들의 불만족이 뭐냐 그랬을 때 주방은 조금 그래도 좀 뭐 해 드실 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과 욕실 불편이 32%인데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돈이 있으신 시니어인 경우에도 화장실은 두 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것 또 손님이 왔을 때. 물론 시골에 가면 화장실도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노인의 노화 처치라고 하는데 노인의 냄새에 대한 자극, 민감성 그리고 본인의 샤워하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만의 화장실 욕실이 필요하다는 욕구에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좁은 공간 그리고 출입구 계단은 나이가 들면서 낙상이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굉장히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경우인데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지팡이를 쓰십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신 거예요. 그만큼 예측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과욕하지 않는 건데요. 많은 부분들은 본인이 옛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실수로 한번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와상으로 돼서 이제 와상 낙상이 사망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지팡이를 준비하다든지 또 출입구와 계단에 대한 시설을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살던 곳에 살겠다라는 거주가 84%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논리로 들은 것이 이겁니다. 시니어들이 살던 곳에 사는 것을 희망합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실제로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거동이 불편한 나이가 됐을 때, 즉 주관적 건강 나이가 지난 73세 넘어서 75세 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게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니어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민간에서도 비즈니스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버타운을 보면은 호텔급으로 가는 그 금액에 따라서 호텔 수준으로 완전히 그 좋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호텔로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들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은 호텔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의를 원하지만 살던 곳과 연장될 수 있는 열린 그 속에서 평생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열려지고 교류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그 거동 불편 시 노양 요양 시설을 이용하게 된 욕구가 늘어나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유튜버 중에
굉장히 실버 타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분은 직접 실행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관심들이 시니어들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경제 수준 그리고 가치관에 맞춰서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인 편의 시설이 뭐냐 그랬을 때는 문턱이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지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특히 주의할 게요. 화장실에 가 보시면 이렇게 욕조가 있지 않습니까? 욕조 아래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셔서 까셔야 합니다. 여기서 낙상하시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문에 앉으실 때 현관 앞에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이 의자라든지 앉아서 멜 수 있는 것을 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신발도 이렇게 찍찍이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로 돌아갔다 했을 때 운동화 끈을 묶고 구두끈을 묶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니어가 돼서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운 말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쉽게는 우리가 시니어가 됐을 때 노화에 적합한, 노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71%고요. 운전하는 노인이 늘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비 부머 같은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교육 수준, 그다음에 뭐 경제 활동 이런 것에 연동되는 거죠. 자동차 그래서 운전하는 게 22%로 껑충 뛰었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생기면은 굉장히 더 한번 점프가 될 거고, 시니어들은 최근에 이제 캠핑, 특히 이제 차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를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평생 캠핑만 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지속 가능한가? 어느 것이 더 비용 합리적인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맞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길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불편한 경험률에 대해서는 25%가 계단 및 경사로 이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니어 라이프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하면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게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전시 시설을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높낮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해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왜 저런 게 있지?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탐험대 이래 가지고 실제로 노인의 입장에서 유사 체험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호창 국장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쪽의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까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만큼 시니어 삶이 되다 보면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활동, 그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했을 때의 불편한 것은 계단이나 경사로, 특히 휠체어를 타보면은 그 경험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보고요. 시니어들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억해한 거고요. 그렇죠? 기간이 짧으면 좋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후기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대한 서머리는요. 과거에 비해서 재반 환경은 개선되고 있어 보이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활동처럼 보다 질적인 향상이 있는 여가 활동, 또 평생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이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정보화 기기 사용을 일상화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작은 것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 접목된 주거 및 이동 환경, 이런 것들을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 노인 실태조사 마지막 시간으로 노후 생활 인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